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춥죠? 오늘 진도는 45페이지인가요? 법인의 등록 기준. 위에 뭐 체크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죠? 복습을 좀 할게요. 2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해서 뒤에 결격 사유는 했습니다. 그죠? 결격 사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뒤에 64페이지 결격 사유는 정리했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네. 자,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함정을 팝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는 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는 말은 취득이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두 가지죠. 자격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자격 취소 후 3년은 결격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원칙은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지 누가 될 수 있는데 공인이 될 수 있는 원칙인데 예외가 이 사람이죠.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은 무효로 하고 언제부터 5년? 부정행위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응시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지. 나머지 미성년자는 결격이죠. 성년 될 때까지 종사를 못하죠. 공인이 될 수 있죠.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복권 될 때까지 종사를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으니까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요게 잘 나와요. 자격 취소 나오면 후 3년 나오면 종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본다. 시험 시행기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히 시험 보전할 수 있다. 기억나죠?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제도 회피 기피 신청제도 있죠.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 안건에 대하여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네. 그 사람은 전부 다 빼겠다. 제척사유. 그러면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알면 지가 스스로 뭐 해야 한다고? 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아예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 누가 해요? 안건의 당사자가 그 위원이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찾아가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은 안건의 당사자가, 회피는 누가 해야 한다? 위원 본인이. 그러면 기피 신청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하고 빼달라고 신청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요 개념을 익혀줘야 됩니다. 제척, 기피, 회피 요 저희들을 구분하시고. 됐어요?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자격 나오면 자격 시험은 누가 시행해요? 원칙 시도지사가 시행하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어디 가요? 시도지사인데 앞에 나중에 교부안 붙여야 돼. 시도지사죠. 자격 취소 처분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입니다. 무조건 앞에 나중에 교부안 그 나중에 익히시고. 자격 정지 처분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 자격은 다 시도지사 뭐요? 오늘 배우시겠지만 등록은 등록관청이죠. 시군구청장 개념.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결정 나오면 얼마?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자. 자격증은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뭐 돼요?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돼요.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죠? 예외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양도 대여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죠. 양도 대여한 자가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 대상이고 형벌이 얼마? 1-1. 그럼 양도 대여한 자가 있으면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이 있겠네.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자격 취소는 없고 1-1.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갑이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사 되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무자격자인 을하고 동업계약할 수 있나 없나요? 내가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니하고 이익을 분배하자. 이익을 분배하도록 한 약정. 이게 동업계약이죠. 동업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라도 개업공인 중에서 갑이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이면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거니까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면 자격증 대여한 자. 여기는 중개 업무 수행한 사람 대여받은 자겠죠. 대여한 갑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고 여기는 취소가 없죠. 형벌 1-1. 무자격자가 그 중개대여 사물에 대하여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주어지면 무자격자가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계약서 써버리면 중개물을 수행해버렸죠. 이미 대여에 걸렸죠.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정을 날인하여 계약서 형식은 자기가 직접 수행한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물을 수행하게 한 것이니까 대여에 해당. 대여받은 자. 됐죠? 무자격자가 명함의 대표 넣으면 돼야 한대요.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의 대표 넣어버리면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 명칭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중개사무소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유사명칭에 해당하죠. 아닌 자가 대표 넣어버리면 유사명칭이니까 형벌이 1-1. 64페이지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서 몇 가지가 있고요. 12가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고 뒤에 결격사유 등자가 붙어있죠. 등자는 누구도 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격사유 개념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단 말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 결격이죠. 시험은 본다 못 본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저기서 했죠.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이게 원칙. 결격사 12개 중에 딱 한 개가 누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이 보조원은 출연하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그러면 가게문을 닫아야 되겠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이면 뭐 받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설립할 때 상법상 회사이건 오늘 배우시겠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두어야 되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인 기업 공인에서도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 받죠. 그런데 한번 봐준다. 구제조항이 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 한 사람 때문에 법인 결격 등록 취소를 예외 없이 해버리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구제조항을 둔 것이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가 되면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 그죠?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이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회사이면 상법에 정하고 있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 임원을 두어야 회사가 설립되는 필수 요건이 설립 요건이요. 그런데 개업 공인회사가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고용인이죠. 고용인이 결격이면 개업 공인회사 결격이다. 고용인은 사원 임원하고 구분하셔야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이 결격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은 누구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등록 쓸 수는 없다고. 그러면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업무정지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가 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는다. 그죠? 사원 임원하고 고용인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 중에서 세 사람이 법을 중개업무와 관계되는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폐업할 수 있어 없어요? 폐업은 가능해도 결격 사유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죠.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법인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법인만 결격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 이제 구별 개념이고 미성년자는 결격이죠. 언제 벗어납니까? 성년이 되면 벗어난다는 말은 결격 사유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단 말이죠. 언제까지는 종사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종사할 수 있는가? 기간이 다 있다 없다? 있다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가 기간이야. 혼인하면 벗어납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 하여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되었죠. 개시 심판 받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 벗어나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채무를 다 변제하면 벗어나요? 파산법원 가서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권 신청받은 파산법원이 채무 변제를 확인해서 복권 결정을 해야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난다. 금고 이상의 형 하면 금고형하고 뭘 말하고? 징역형을 말하고. 금고 이상인 징역형, 금고형 선고받으면 결격이죠. 요 두 가지는 신체형이어서 구속되죠. 그 징역형 선고, 금고형 선고 줄여서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나면 뒤에 나올 말이 뭐? 구속 집행돼야 되겠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죠. 집행유예 나오면 언제까지? 유예 기간 동안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5년 유예한다. 몇 년? 유예 기간은 5년만 경과하면 돼. 3 더하기 5 하면 안 된다고. 선고받은 자가 결격이죠. 선고 유예 받은 자는 결격이다. 선고를 유예한다 말은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징역형, 금고형 할 때는 어떤 법에 위반하여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모든 법 위반이니까 징역형 나오거나 금고형 나오거나 같은 말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어떤 법은 확인할 필요 없이 선고받고 나면 집행이 나올 것이고 집행 종료된 날 3년 면제, 집행유예 나오면 유예기간.
집행 종료된단 말이에요. 형기가 끝나야 되죠. 만기 숙방 가숙방이 있는데 가숙방 받으면 3년만 경과하면 된다. 가숙방 기간이 있죠. 자녀 형기가 경과돼야 형기가 종료되고 다시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가숙방과는 달리 남은 기간 면제죠. 어떤 사면이요? 특별 사면 받으면 3년간 결격이죠. 집행 면제가 되는 사면은 특별 사면이면 일반 사면처럼 형의 선고 자체를 없애주는 일반 사면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죄가 무겁기 때문에 법을 따질 필요 없이 결격인데 벌금형 나오면 법을 따져야 되죠. 이 법 위반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3년간 결격이죠. 다른 법 위반 벌금형 결격사유 아니죠. 200만 원의 벌금형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이고 300만 원 이상이고 벌금형인데 선고유예 받으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도와주다가 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취소가 아니죠. 정지 4개월 받으면 4개월 기간 중이면 결격.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정지하고?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정지는 몇 년이 아니고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 기간만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죠. 전주에 등록은 앞에 43페이지에 등록의 법적 성격에서 세 가지 적혀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절대 금지다. 그죠? 왜냐하면 등록의 요건은 공인중개사 법인인 사람이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분성이 없다.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중 등록 금지.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개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으면 동일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이든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등록을 한 자격을 취득한 본인 한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일신 전속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돼야 할 수가 없다. 그죠? 거기 이번에 적법 요건이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어디서 따질 문제고 민법 문제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연금만의 유효고 무등록이면 무효다. 그런 유효 무효를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업이면 단속에 걸려서 위법이죠. 위법에 처벌만 할 뿐이지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뭐는 무효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걸리면 예외 없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벌 대상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 가게들은 손님이 있겠네. 손님하고 일을 맡기면서 얼마 주셔야 됩니다. 보수지급 약정을 하겠네. 보수지급 약정. 약정도 계약이죠. 보수지급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다 그 말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뭐는 무효가 아닌데 거래 계약은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예요. 등록 절차는 대충 했어요. 뒤에 뭐 몇 줄 돼 있는 거 있으면 넘겨보세요. 47페이지, 49페이지. 뭐 몇 줄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개설 등록 절차부터 해서 하면 되겠다. 그죠? 거기 44페이지 등록 기준. 기준은 어디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스 밑에 양가를 본 자연인 지우셨죠?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서 네 가지가 있죠.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그러면 공인중개사일 것, 어떤 교육,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그거 나중에 배우시고 밑에 3번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있나요? 뭐 체크되어 있어요. 기억에
첫째 줄 뒤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데 가설 건축물은 둘째 줄 포함 제외. 제외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셋째 줄처럼 무허가 건물은 대장이 있어요. 등록할 수 없겠죠? 옆에 디귿 니은에 다만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기재될 필요 없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현재 상태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죠. 디귿 뒤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에 의해서 뭐만 확보하면 되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대차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됐어요? 그럼 밑에 하단에 네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등록 신청을 할 때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을 먼저 보시고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등록 절차를 거친다는 말은 벌써 1월 21일이죠. 엊그제 시작했는데 그죠? 그렇게 매일 만나도 할 이야기가 그래 많고 만나가지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연속곡 보는 사람 연속곡 보면 안 됩니다. 연속곡 보나? 내 하나뿐인 뭐뿐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그게 뭐 시청률이 좋다며 보나? 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SK 뭐 스카이 뭐 SK가 스카이 뭐 SK 스카이 캐슬 그런 거 보지. 2차 하는 사람이 유의가 막 있어 보여도 똑같아요. 나중에 2차만 하는 사람들이 언제 고생하는가 7, 8월 달에 공부를 설렁설렁 하다가 1차 제끼다는 거죠. 이제 설렁설렁 하다가 나중에 7, 8월 되면 등기법 포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고 막 1, 2차 동차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2차만 하는데 왜 포기할 과목이 뭐 있노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2차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수업 외적인 것을 자꾸 범위를 자꾸 넓혀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 이렇게. 절대 평가임을 명심하시고 수업 시간에 8월까지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먼저 60점 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우리 과목은 8월 말에 내가 알고 푼 문제가 75%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자 보세요. 지금 배우실 내용은 진도인데 등록 절차인데 계략의 등록 절차 보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등록 신청인이다 그러면 등록 내달라고 신청한다 그 말이죠. 등록 신청인은 몇 사람? 2사람.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부칙까지. 근데 부칙은 기득권 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폐업해버리면 무자격자니까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2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자격시험 명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연히 외국 법인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국적 제한 없이. 이 사람들이 등록을 신청한단 말은 지금 보시는 등록 기준을 갖췄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 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야?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고 그럼 등록 기준을 갖춰서 신청할 때는 내가 기준을 갖췄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서류 제출해야 되겠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나요 안 내겠나요? 자격 시험 명시할 때 내요 안 내요? 시험 명시한다 그러면 시험을 봐서 자격증 달라 그 말이죠. 등록 신청하겠다 그러면 등록증 달라 그 말이고 다음 주 가시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회사기 때문에 지점인 분사무소 들 수 있어요. 분사무소 두고자 설치 신고한다 그 말은 신고 필증 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수수료 납부 규정이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격 시험 명시한다 배우셨죠? 두 번째,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어디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그죠?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등록관청이에요. 공인중개사는 누가 규제한다고요? 시도지사예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이죠. 자격 공인중개사는 다 시도지사야. 등록을 한 자 이름이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다 규제해요. 그럼 등록관청은 누구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인데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도 배우시겠죠? 다른 것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지역을 시군, 구를 나누거나 특별시, 광역시, 도를 나누는 규정이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다 기준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배우시는 거죠.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둬야 되겠네.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나 특별시, 광역시 앞에는 다 뭐가 기준인가? 현재 두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에요. 만약에 울산광역시 남구, 무구 등에 사무소 두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무구동에 있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이니까 남구에 가서 남구청에 가서 등록 신청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소 기준에서 시장도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고 구청장도 등록관청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이 되는가? 그 기준은 그 시 안에 보니까 구가 없더라고.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네. 여기 근처에 뭐 있어요? 뭐 경주시, 뭐 밀양시, 양산시, 천지네, 그죠? 제주도에 놀러 가셨죠? 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도 제주도 가니까 그거 있던가요? 없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구가 없으면 무조건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구만 있으면 그럼 누가? 구청장이. 구는 공법 시간에 뭐 나누겠지만 현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 구를 둔다. 주민의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가 자치단체인 구, 자치구라 합니다. 여기는 남구의회가 있어 없어요? 있죠. 남구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잖아요. 남구 지방의회가 있다. 그 말은 뭘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겠죠.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법률이고. 그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가까이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있죠.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부르고, 대도시에도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행정 업무를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쪼개야 되겠죠. 쪼개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구획한 구, 행정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정구는 자치구도 아니다. 비자치구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구가 없으면 무조건 누가? 시장이. 구만 있으면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있는 구이든지 구만 있으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그러니까 가장 기초 개념이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개념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무조건 구청장이, 도 안에는 시 아니면 군이 있으니까 기초 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개념이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등록하고는 관계없다고. 최근 시험에 좀 더 문제 풀어보겠지만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 등록은 누가 손을 대요? 등록관청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 놔야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뭘 주는 사람이야? 자격증을 주는 사람. 그걸 그렇게 기초 개념이 나와요. 다른 과목은 기본적인 개념을 뭐 12개, 14개, 16개 묻지만 우리는 기본이 20개, 24개는 기본 문제예요. 이 기초 문제를 틀려버리면 80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신 분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뭐
조금 쉬겠다고 안 나오시는 분이 많으시거든 지금. 그분들 4월이나 5월 나오시면 그분들이 기초가 부족해서 시험이 안 됐겠어요? 암기가 부족해서? 본인들 생각은 암기가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암기를 덜 했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냉정히 보면 기본기가 완전히 없는 거야. 특히 1, 2차 동차하신 분들은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동영상을 보시죠. 수업 안 나오시면. 동영상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의 병폐가 실수가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1, 2, 3, 4월 수업을 1.2배속 1.5배속 보시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 봤나? 안 봤나? 아예 안 보나? 다른 학원에 가보니까 1.2배속 봐요. 제 수업을 1.5배속 이렇게. 말도 안 들려. 제가 제 말을 몰라. 끝이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만족도는 있어요. 진도로 나갔다는 거야. 근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단어만 확인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암기하고 있는 단어만 확인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이해는 못해요. 설명을 해도 공부 처음 하는 사람한테 설명해. 언니 이거 뭐예요? 물어봐도 이유는 몰라. 그거 아이가 이거 끝이야. 그건 시험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할 밖에야 학원이 필요 없잖아. 암기면 책 한 권 암기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절대 4월까지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가셔야 돼. 그래야 4월, 3, 4월 이후에 나오신 분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돼. 기본기는 확실히 맞추고 조금 중급 이상은 나중에 맞추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처음 공부한 사람하고 재수생활 점수가 비슷해. 처음 한 사람은 기본기 탄탄해서 35점. 공부 좀 한 사람은 45점이야. 암기를 좀 돼 있어가 암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기본기를 몰라. 거꾸로 재밌게 보시려면 제 수업을 0.8 밑으로 내려봐요. 술을 그렇게 먹고 수업한 것처럼 이렇게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한번 봐봐라. 진짜 재밌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고 등록은 시군, 구청장, 등록관청 개념이 구분하시고 그럼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했겠죠. 수수료 납부 확인하고 네 가지를 확인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해요. 그럼 네 가지가 뭐인가?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이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신청 들어왔는지 확인하죠.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면 등록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결격 사유는 누가 조회해요? 당연히 등록 신청 받은 사람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해요. 그럼 나중에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나요?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법인 나오면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뭘 직접 가져와야 되는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은 가져와야 돼. 대한민국 국민은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 결격 사유 여부는 누가 조회하는데 등록관청이 조회하는데 외국인은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져오라고? 그 좀 이따가 고용인 배웁니다. 고용인을 두었다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지금 고용신고 들어온 소속이 보조원이 결격사유인지 여부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을 둘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 고용신고 들어오면 뭘 확인할 수 없다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뭘 가져오라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 번째,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아직까지 단독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이런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도 지금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죠. 지금
사무소를 확보해 등록될 거 아니야?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건축물 대장 보니까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 있네. 중개 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인데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 있다고.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나중에 건축법이라는 법은 배우시면 용도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쓰라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용도는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에 도라, 이렇게 근린 생활시설에 도라. 이게 건축법상 제한이라고. 그러면 우리 법에 적합할 부분 아니고 건축법처럼 다른 법에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이 있다 없다? 제한에 위반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를 따져본다 할 때 공인중개사 법인이 맞고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우리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위반되지 않으면 다른 법과에 다 적합하죠? 그러면 법의 적합함을 확인해서 한 등록관청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의 적합함을 확인한 국가기관인 시군구청장도 적합 나오면 법에 구속되어서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신청한 내용이 등록해달라고 신청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기속행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여 이제 누가 되었어요? 등록한자가 되었네? 누가 되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 종별이 공인중개사가 신청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구분에 등록하고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했다면 법인으로 종별 구분에 등록했죠. 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합니다. 등록관청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며칠? 7일. 개칠 그렇게 암기해 나중에. 그럼 내가 누가 되었다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다고 중개 업무를 개시하겠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 업무를 개시한 결과 나중에 중개 행위를 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나요? 그럼 나한테 배상 책임은 있죠? 그런데 나한테 배상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면 부동산까지 와서 일을 맡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미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공탁하는 것처럼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업무를 개시한 결과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쓰겠죠. 계약서 쓰고 할 때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한대요. 그럼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받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려면 내가 이제 누구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정면은 증을 그려야 될 거 아니요? 개업 공인중개사 임을 정면은 증이 뭐예요? 등록증. 공인중개사 임을 정면은 증은 자격증이죠. 이제 이미 자격은 취득했고 등록되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증명하려면 증을 찾아와서 그려야 되겠네. 등록증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교부할 때 막 주는 게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보고 확인하고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계약서에 찍게 되는 서명 날인은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업무 맞죠? 서명 날인에 필요한 인장도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업무정지야. 그러면 부동산의 차도는 손님인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나 설명서에 날인 찍게 되는 도장이 중요하겠나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 중요하겠나요? 보증이 더 중요하다고 법에서는.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할 때는 손님에게 더 중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대. 뭘 확인하라고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인장 2 중개 업무와 관계에 있어서 업무 정지면 이게 더 중요하네. 이건 등록 취소 사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등록증 교부했죠 지금? 방금 줬거든요. 그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한 사항이다. 그 말은 자기 관할 지역 내 처음으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확인하고 증내줬죠. 그럼 개업공사 되었잖아요 지금. 그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할 것인가? 1. 국토교통부 장관. 2. 시도지사. 3. 공인중개사협회. 1번을 부르시면 절대 안 돼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그 위에 시도지사가 있죠. 그 위에 국토부 장관이 있죠. 이게 기본이야. 시군구청장이 국장에 올릴 사항이 있으면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올렸다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시군구청장 보고사항을 모아서 시도지사가 들고 올라가야 돼. 최근 시험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렸어요. 협회 통보.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 통보해요. 시험에 작년에 문제가 더럽게 나왔어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증을 처음에 내준 것은 통보한다 그랬죠. 교부한 거. 교부받아서 중개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사무소 이전하다가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그럴 수 있나 없네. 재교부 신청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해요? 등록관청. 재교부한 것도 통보할 것인가? 안 합니다. 처음에 내 관할 지역 내 등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등록증 교부한 것만 통보하지.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야 돼. 그러면 아주 멀어서 가만히 있어요. 등록을 한 자가 업무를 개시해야 되겠죠. 법에서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몇 월 이내에 중개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는 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 직접 정한 바는 없어요. 등록했죠. 보정 설정했죠. 인장 등록했죠. 등록증 찾아왔죠. 오다가 오토바이 받쳤어. 다리가 골절됐어요. 병원 가니까 4개월 입원. 이럴 수 있나 없네요. 등록을 한 자이지만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4개월 나와버렸죠. 그러면 직접 몇 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라는 의무 규정은 없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에서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가? 휴업하고 똑같이 취급해. 휴업도 내 개인 사정에 있어서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문을 닫겠다 그 말 아니야? 그래서 휴업하고 업무 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면 휴업 규정에 다음 주 가시면 휴업 규정이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3월 초과니까 4개월 이상이죠. 이때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4개월이면 3월 초과네. 미리 뭐 하든지 휴업 신고하든지 3월 초과 아니면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든지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3월 초과이면 미리 뭐 하든지 휴업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등록증 찾아왔죠 지금. 가게 잘 보이는 것을 개시해야 되겠네.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개시하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무는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업무야. 개시하는 것은 계약 알선랑 관계없네. 개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요게 등록 절차야. 여기 처음 나는 것은 등록 신청은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 계속 나오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겠는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해버리면 공인중개사를 맡지만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돼버리면 지 가게 또 소속하는 거 아니야. 이중 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소속은 제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뭐 소속이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후이면, 고용관계가 종료돼서 그 가게 나오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지, 소속 자체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고, 이건 기초 개념이고 등록 간청은 시군구청장 개념이지 특별시 광역시 도는 아니다. 그럼 등록 통지는 며칠 이내 하라고? 서면 통지는 며칠? 7일. 다른 법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등록 간청이 누구에게? 협회에 통보한다. 등록증 교반상입니까? 재교부? 교반것만.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종 신고 들어가겠죠.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처럼 그것도 모아서. 등록 간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뭘 취소해요? 등록 취소. 뭘 정지해요? 업무 정지. 그것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맞죠? 등록증 교부, 재교부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처음으로 교부한 것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통보해 주지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다.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거 누가 해요? 시도지사 하는 것이고. 그럼 공인중개사 소속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누가 누구에게 통보한다고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데 교부한 것만 통보하지 재교부는 아니다. 요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럼 지금 보실 게 이제 등록 기준이 매년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고 이 사람 법인이죠. 개인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네 가지 공인중개사 일것,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사무소 확보할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은 법이나 공통기준이에요. 그러면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는 45페이지 하단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매년 나와요. 45페이지 아니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 타이틀 밑줄 하시고 늘 법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목차 공부부터 하시라고. 뭐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가 목차부터 큰 목차부터 밑줄 하시고 그럼 밑에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원칙 있고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다 그 말은 예외로 그 말이네. 누구는 다른 법률 밑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줄이면 밑에 특수법인은 대표 선수가 누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죠?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어서 특칙이 있다 그랬죠?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거기 시험 나오니까 밑줄 꼭 하시고. 그러면 넘기시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 1번, 2번, 3번, 4번 있죠. 거기까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공통은 5번, 6번 나와 있죠. 그건 공통이네. 따라 보실 필요가 없고. 자, 여기 이제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손목 시계를 자꾸 본다 그래요. 다른 학원에서 이의가 들어왔어. 왜 시계를 놔두고 손목 시계를 자꾸 보냐고. 제가 저 뒤에 있는 시계 지금은 대충 보이는데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여. 그 손목 시계 차면 뭐 무겁잖아요. 시계 안 찼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깥 세상이 험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서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50분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1번 법인은 어떤 회사? 1번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일것 그죠? 상법에 정한 법인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상법이란 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 5개 중에 한 개 만들었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하든 이때 협동조합 안에는 농협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 또 따로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가보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은 그 법에 따르고, 그러면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기본법. 그러면 우리가 법인입니다 할 때는 상법에 정하는 회사 종류 밑에 회사 종류 5가지 있나요?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5개 중에 한 개 만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설립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협동조합 중에서 한 가지는 보시면 니은 있나요? 니은에 뒤에 보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괄호 밑줄 뭐는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밑줄 포함 제외. 사회적이란 말은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리 목적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처럼 비영리 목적이에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로 한다. 법에 딱 박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가 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뭐 하려고? 중개업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등록의 목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 범위에 협동조합인 들어가 있지만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 5개 중에 한 개 설립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빼고 협동조합 설립하면 등록이 되죠.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설립한 경우에도 자본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이고,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설립해도 등록하고 싶으면 자본 금액은 공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첫째 줄 위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상법상 회사인 경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맨 위에 줄 있죠. 2개가 나와 있으면 따로 끊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시험은 그래 나오니까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 금액은 5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할 때 상법에 가보니까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싶다 할 때는 상법이라는 법에 가니까 이사를 도와라 이렇게 해요. 자본 금액이 5억 넘어가면 감사를 도와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가보니까 여기도 구성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이사 1명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도와야 돼 있다고.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불러요. 줄여서 대표이사 임원 회의한다 들어보셨죠? 그때 임원은 누구하고 누굴 말한다? 이사 감사. 합자 1명 회사 가보니까 회사 설립할 때 합자 회사이거나 1명 회사이면 무한 책임 사원을 도와라 이렇게 해요. 무한 책임 사원을 도와라. 이때 사원은 우리가 두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원 아니에요. 상법 개념이고 회사 종류별 주식회사이면 임원, 합자 1명 회사면 사원 개념이어서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인이기 때문에 임원을 두든지 사원을 둬라 그 말이죠. 참고로 등록 기준에서 법인의 사원은 어떤 사원인가? 무한 책임 사원 돼 있어요. 회사 채무에 대해서 사원지 재산 들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회사하고 긴밀도가 강하죠. 그래서 결격사에 배웠을 때 법인하고 사원 임원은 한 개로 보시면 돼.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누구도? 사원이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 사원 임원을 두고 회사 설립하죠. 설립할 때 회사니까 본점을 둔다. 본점 둬서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지점을 둘 수 있다.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본점 지점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법인은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상법과는 조금 달리 표현을 법인 본점을 주된 중개사무소 주사무소로 하고 지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는 누굴 두고 임원 또는 사원을 두고 설립한다라고 하고 분사무소에도 지점장이 있어야 되겠네.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인은 등록하는 주체를 맡죠. 일은 누가 해요? 사원, 임원이. 여기는 책임자가 하겠죠. 여러 명의 두게 되는 임원, 사원 중에서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대표자. 그래서 등록 기준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된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분사무소 책임자도 누구일까? 책임자가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빼고 회사 종류별 임원 안에 대표자가 있고 사원 안에 한 사람 대표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임원이잖아. 그러면 대표자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또 있겠죠. 의 3분의 1 이상만큼은 누구일 것인가? 공인중개사 도라예요. 이게 이제 등록 기준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표현을 바꿔요.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기준할 때는 대표자 제외하고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묻다가 최근에 숫자를 물었어요.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사원 임원을 두는 경우 몇 명? 7명을 두는 경우 몇 분의 몇? 아니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을 두면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럼 몇 사람이요? 나누기 해야 되나? 7 나누기 3 2.33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은 쪼개져요? 그럼 몇 명? 3명만 공인중개사이면 7명 중에 나머지 4명은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여기도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했죠. 그럼 등록하고 싶을 때 어떤 교육 받아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하고 지금 보시면 공인중개사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실무 교육은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어떤 교육을? 실무 교육을.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제외 3분의 1.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포함하여 전원. 여기도 누구는? 책임자는 실무 교육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뭘 둘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 다음 주 가시면 전국이 만약에 시군구가 250개 시군구가 있다 할 때 울산광역시 남구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두었죠. 지점은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분사무소는 현재 주사무소가 있는 남구만 빼면 나머지 249개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야.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반면에 업무 범위는 제한해요. 거기 법인의 등록 기준 보니까 1번에 상법상 회사 했죠. 2번 보니까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그런 말 있나요? 법령 밑에 14조 적으시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개념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있죠. 그 사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둘 수가 없죠. 가게는 한 개로 제한해요. 그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어. 없다면 14조 일을 하고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잡아가셔야 돼.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어서 주된 사무소 이외에 뭘 둘 수 있는 반면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법인이 아닌 부칙 기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어서 분사무소 둘 수 없고 중개사무소 한 개만 제한하지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도 사람이죠. 뭐 쪽에 법인도 이중 등록 안 된다는 거야. 어디만 등록하고
당연히 주된 사무소만 등록을 해요. 여기는 등록증 걸겠죠. 그 법인의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해요? 주사무소, 시군, 구청장을 말해요. 그 본사무소 등록한다고? 다음 주 가시면 본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이렇게. 등록이 아니고. 여기는 등록증 거는 게 아니고 신고 필증이에요. 그럼 보세요. 시험에 법인도 이중 등록할 수 없다. 주된 사무소만 등록하고 등록증 게시하고 분사무소는 신고한다. 신고 필증을 게시한다면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겠나요?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겠어요? 등록증이 있어야 뭘 등록 취소하지.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는 없어. 어디만 등록 취소가 돼요? 주사무소만. 나중에 배우시면 분사무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 취소할 수가 없고 업무 정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14조 업무가 뭐인가 하니까 밑에 2번부터 저 기업부터 쭉 나와 있죠. 그걸 오늘 배우신다고. 주된 사업인 중기업하고 최대 몇 가지만 더? 6가지만 더. 그게 몇 조라고? 14조야. 옆에 페이지 3번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밑줄 하시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기준을 따지죠 지금. 그럼 뒤에가 중요해. 대표자 포함 제외. 제외 동그라미 4원 2문에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누구 일것? 공인중개사. 그때 사원은 어떤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 사원 밑에 무한책임사원 한번 적어보세요. 미연이 셋째철에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실 게 밑에 4번 실무교육 받았을 것 있죠. 실무교육 밑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는 대표자 뒤에 포함하여 넣어보시고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 뭐 전원 동그라미 실무교육. 그러니까 지금 3번하고 4번을 섞어서 틀린 게 잘 만드니까 공인중개사 기준을 따지는가 실무교육 따지는가 그걸 꼭 구분하시고 밑에 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결격사에 해당한다. 그건 똑같죠? 법인의 등록 기준 별거 아닌데 그래서 법인은 자체가 두 문제예요. 14조 업무인가 아닌가 한 문제하고 분사무소 하면 두 문제야. 아시겠죠? 쉬었다가 진도 나가죠.